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재현 전문가입니다. 2023년도 8월 18일 오후 2시 13분이고요 이야, 어제 비트코인이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정말 크게 떨어졌고요. 거의 사실상 거의 붕괴시키는 봉이 나왔죠. 오늘 정말 영상 중요합니다. 오늘 일단 하락 원인부터 조금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세가 정말 깨졌나요? 더 이상 상승할 수 없나요? 라는 답변 하실 것 같아서, 질문하실 것 같아서 그 답변까지 다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하락의 원인이라고 꼽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어제 헝다그룹 있죠? 이 부동산 중국의 그룹인데요. 중국의 부동산 헝다그룹이요, 뉴욕 남부지방 파산법원에 파산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그 뉴스가 나가고 1시간 뒤에 비트코인은 7%가 넘게 폭락한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일단 이 파산보호 신청은요,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기업을 보호해주는 규정이에요. 근데 이제 헝다그룹은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파산보호를 신청하지는 않았고요. 이번에 뉴욕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은 해외 채무부터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이 헝다그룹은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부동산 개발 업체이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부채로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2021년도 말부터 채무 불이행, 흔히 말하는 디폴트 선언을 하고 채무 조정을 통한 활로를 계속적으로 모색은 해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활로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파산 신청을 좀 했고요. 그래서 요즘 이게 좀 많이 화두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뉴스가 어떻게 보면 불씨를 지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명확한 거는 이 이슈가 나온 후에 약 1시간 뒤에 비트코인이 급락이 나왔는데, 이때 나온 급락이 청산당한 금액이요, 8억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엄청 많죠. 사실 8억 달러라고 하니까 이번 하락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청산이 일어난 거예요. 8억 달러 정도가 청산이 일어났고, 근데 또 다른 요인으로는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오른다는 긴축 공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추가 긴축 공포에 따른 영향일 수도, 아니면 헝다그룹에 대한 파산법원에 대한 파산 신청이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 이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좋지 않게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잡아들였던 타점에서 보시면 세 번의 산을 그릴 수 있는지를 제가 보는 게 중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 번의 산을 그릴 때 중요한 게 뭐라 했죠? 이 채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거라 했어요. 이 채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나왔어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채널 라인이 넘지 못하고 지금 추세를 깨는 봉이 나와버렸거든요. 이때가 정말 중요한 봉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 말은. 제가 2만 이 가격 있죠. 이번 달 안에 이 가격 오면 반등 세게 온다고 했죠. 이 반등이 어제 얼마만큼 왔냐면요, 어제 이렇게 아래 꼬리를 길게 닿는데요, 이때 점프 뛴 게 2,600달러가 점프됐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들이 어떤지를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정말 길게 온다. 그리고 현재 횡보 자리로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추세를 깼다는 거는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턴을 했다고 봅니다. 제가 유일하게 지켜야 하는 자리가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월봉상 자리였어요. 그게 차트가 삼각수렴상 만드느냐, 지금 삼각수렴상 월봉상으로 이 자리를 만약 지키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눌림 받고 여기서 다시 한번 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딱 지지에 걸리고 튕겨 나왔어요. 자, 우리는 3번의 지지를 쓴다 했죠. 자, 우리 지금 한 번 썼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2번 남았어요. 2번 남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이 차트에서 2번을 어디다 써야 하냐면, 이런 차트가 만들어졌을 때 있죠. 이 자리를 한 번 더 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차트를 만들고 여기서 지키고 다시 갈 수 있느냐에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베팅하기에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베팅하기에 좋은 자리가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상승에 대한 32K 이 접근을 이제는 파기를 시켜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자, 이제 이 정도 봉이 나왔으면 1년봉 어떻게 됐겠어요? 윗골이 엄청 세게 달았습니다. 자, 윗골이 엄청 달았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8월부터 12월까지니까 4개월 남았어요. 4개월 동안 윗꼬리가 이만큼 남아있다는 거는, 제가 그 다음 대응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분 있겠죠?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바로 3개월 봉 봐라. 3개월 봉상 이 차트는요, 저점을 깨려고 만든 차트입니다. 버티려고 했던 차트라면 이 차트로 만들지 않았어야 돼요. 지금 저점이 깨지지 않았지만 저는 이 차트 있죠? 저점을 다시 하방으로 이제는 손익비가 되게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25,000에서 한번 튕겨서 양봉으로 돌렸죠. 이제 다음 수순은 어디라 했죠? 24,000 보러 갑니다. 24,000 보면
제가 무슨 자리라 했죠? 올해에서 줄 수 있는 가장 메리트 있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자, 왜 그랬죠? 6개월봉 보면 이 윗골이 있죠. 이 아래로 내려오면 반등이 한 번은 다시 옵니다. 그게 이제 가장 매력적인 자리 23,530. 예, 거의 뭐 답을 내려드렸잖아요. 23,530 이 자리가요. 굉장히 매력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죠, 이 자리. 차트가 이제부터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제 23,530. 그때도 말씀드렸다시만 저는 장기적인 흐름은 계속 하락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멀리 보면 또 맞았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을 할 수 있다면 32K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 장기적인 흐름은 계속적으로 하방이다. 근데 지금 이 흐름을 보면 솔직히 뭐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솔직히 올해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못 가고요. 그럼 이제 얼마만큼 더 내릴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올해는 23,530 언더 이 사이 여기서 뭐 4,500불 차이 나겠죠. 이게 제가 봤을 때 올해의 마지막 매수 찬스인 것 같고요. 이 자리를 가면 다시 한번 시간을 끌기 위해서 또 만들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내년이 되겠죠. 그럼 이제 아예 하방 턴을 하기 때문에 차트로 만들면 뭐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감히 그려보건데 이게 정말 길게 가려는 차트면 지금 오파가 완전 끊겨서 이제는 내려가는 차트고요. 그게 아니면 시간을 더 끈다고 하면 이거죠.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쌍바닥을 만드는 흐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 쌍바닥을 만드는 여기서 쌍봉을 만들고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든 간에 지지는 한 번은 받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23,530 언더. 거기서 이제 저는 굉장히 과감하게 매수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 말씀드렸던 게 텔레그램에서 저 이제 시드 들어간다고. 시드 들어갈 때 저는 이제 들어가는 거 말씀드릴 거거든요. 뭐 이렇게까지 시드 공개하면서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저는 이제 기다리는 자리가 왔기 때문에 좀 보는 것 같고요. 장기적인 텀에서 제가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은 계속 기다리시는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나왔을 때는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번 주 영상 찍은 거 돌려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번 주에 방향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결국 방향이 나왔죠. 그래서 그 지난 영상을 제가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번 주에 제가 방향 분명히 나올 거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주봉상의 방향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봉들 있죠? 이런 봉들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면 과거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봉들은요 끊어치기 봉이기 때문에 다시 회귀를 못합니다. 저런 봉들은 작정하고 내린 봉이기 때문에 회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애매하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회귀를 하는 봉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끊겨서 내려옵니다. 보시면 이렇게 봉들을 끊어서 내려올 때 있죠. 이런 양봉 하나 주고 페이크 주고 내려오는 봉들 있죠. 이렇게 이런 봉들은요 추가 하락이 더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락하고 추가 하락 나오고 추가 하락하고 추가 나오고 이 가격까지 시간 걸리죠. 맞습니다. 이 봉도 마찬가지예요. 이 봉이 뭐 이번 주 안에 갑자기 양봉으로 턴을 갑자기 바꾼다. 이러면 그냥 대상승장이죠. 근데 이제 쉽지 않죠. 왜냐면 이 봉이 끊어내린 게 거의 3,000불을 떨겼기 때문에 8억 달러를 거의 천상시켰어요. 쉽지 않은 봉이고요. 끊어친 봉이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매수 코인 뭐 이런 것들도 잡아드리긴 하는데 막간으로 잘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지금 회원 전용 동영상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지금 저희가 멤버십 오픈했어요. 이렇게 해서 특정 코인들 이렇게 하락했을 때 뭘 잡아야 하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있고 뭐 멤버십 하는 거 그냥 볼 수 있거든요. 이번 텔레그램에도 홍보했는데 제가 이 영상 아마 보시면 아마 이게 아마 보이시면 계속 된다는 거고요. 안 보이시면 아마 끝났다는 거라서 아마 댓글 통해서도 가입 가능하실 거고요. 제가 이제 월별로 그러니까 제가 많은 매매가 아니라 적은 매매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이유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이번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채널 자체가 월봉이 무너진 건 아니라서 이 마지막 라인에서 현재 무너진다고 하면 이제는 정말 그냥 하방으로 끝났다고 봐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현재 봉은 추가 하락을 담고 있는 봉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마 하락 때문에 이제 드디어 움직인다 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제 진짜 오파 가나요 하면서 계속 기다리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게 오파일지는 아직 모릅니다. 오파일지는 모르지만 결국 잘 보면요. 이 라인에서 결국 돌파 못하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라인에서 돌파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흐름대로 간다고 하면 하방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 받고 여기까지 간 다음에 턴을 할지는
그 다음 봉을 보면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올해 안으로는 저점 여기까지 가기는 시간상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받는다고 하면 여기서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횡보를 해서 2024년도 끝내고요. 그 다음 이 쌍봉의 흐름으로 진짜 날아가는 포지션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2024년도 이제 여기가 뭐냐면 그 대부분 알고 있죠. 반감기가 있습니다. 반감기가 호재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지만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사실 갖고 있는 호재는 저는 호재가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그 반감기로 얘기하기 전에 좀 힘든 게 이 코로나 때뿐만 아니라 반감기가 또 있었잖아요. 이때 나왔던 코로나 이때 빚 말고 특정 반감기나 이랬을 때도 잘 보면요. 차트 자체가 가는 곡선을 잘 보세요. 이렇게 하방 주고 하락 쭉 주고 다시 바닥 그리고 저점이 주주쭉 올라간 다음에 슝 갔거든요. 그 다음 이제 반감기 터졌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죠. 반감기가 맞다고 하면 지금도 반감기 전에 한 번의 하락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저점 보러 간 다음에 여기서 지지받고 그 다음 쭉 제가 예전에 잡아드렸던 차트 기억나세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안 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한번 더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센티멘트 사이클이라고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뭐였냐면 요 차트였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준으로 잘 봤을 때 여기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요 패닉 나왔던 부분과 여기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흡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적으로만 보더라도 1차적인 패닉이 나왔던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 다시 한번 지지받고 그 다음 가는 패턴. 이때가 이제 2024년도 반감기 시즌이거든요. 예, 이렇게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잘 보시면 다시 보이시죠? 패닉까지 나왔던 이 차트. 이게 이때 이 차트와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스크린샷을 딱 찍어두시고 비교해 보시면 아마 굉장히 비슷하구나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지를 받았던 부분, 이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굉장히 비슷한 거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8월 동안 그리고 9월 동안 그리고 10월 동안에 이 기간을 잘 보면 여기서부터 이 반감기 동그라미 쳐놓은 보라색까지 기간을 보면 정확히 이제 남은 기간이거든요. 8부터 12월까지. 그러면 이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전부 하락이라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지금 뺀다는 거는 다 하락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연봉으로 보잖아요. 이 봉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왜 올해 갈 수 없는 구조였다고 하는지. 지금 줄 보시면 여기 제가 가려면 어떻게 간다 했어요. 그냥 이렇게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계속 올라야 돼. 계속. 불가능하다 했죠. 그러면 반대로 지금 이 구조가 하반까지 12월까지 내린다고 하면 2만까지 빠져야 돼요. 2만. 아까 그 구조대로 가면 여기에요. 18,000까지 빠져야 한다는 건데 여기까지 나왔던 18,000까지 빠진다고 하면 양봉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점은 지키죠. 근데 윗꼬리가 이만해져. 지금 뚱뚱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올해 봉은 어떻다는 거죠? 장대 원봉 뒤에 윗꼬리 이만한 거 요만큼 달리겠죠. 그러면 자 내년 봉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 봉은요. 여기 저항 겨우 뚫고 왔는데 여기까지 아래 윗꼬리가 달리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 돌파를 하는 한 해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1차 23,000에서 한번 튕겨서 올라오고 여기서 반등 오고 자 여기서 반등 오고 튕기고 다시 내려가면 쉽지 않겠죠. 예, 이제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왜 이 봉이 물리고 가는 봉을 상상할 수 없는지 그리고 여기까지 나왔던 저항들을 왜 뚫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지 그리고 기존 영상에 나왔던 이 삼각수렴상 이거는 이렇게까지 내렸다는 거는 이 이상을 주지 않는다는 거. 제가 절대라는 말까지 쓰면서 여기 이상은 그냥 다 매도의 구역이지 다 매수의 구역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32K 한 번 찍고 왔는데 저는 사실 한 번 더 찍고 내려가든 아니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았어요. 저는 아직 뚫리진 않았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내려온다고 한 이유가 뚫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지 가격적으로 뚫기 위해선 정말 큰 호재가 발생이 돼야 하는데 그 호재는 제가 봤을 때 현재 코인판에 없어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왜 없냐면 제가 일단은 전체 시야에 대한 확장이라 생각하고 좀 편하게 들어주세요. 이건 좀 다른 부분인데요. 일단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과 그리고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가 현재 들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나라를 좀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거에.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첫 번째. 전체 같은 얘기니까 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부동산.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어떤 당 소속이 아닙니다. 예, 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분 있죠? 어떤 당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이제 돈을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의 흐름만 보려고 하는 거니까 또 당이 어떻고 이런 말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 중립이에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하나가 뭘 것 같으세요? 내일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뭐냐면 일단 부동산. 지금 부동산이 요번에 정권 들어오고서부터 부동산 정책 많이 냈죠. 이 정책이 나오고서부터요,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왔냐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와가지고 부동산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락하니까 얘기 많이 해줬어요. 그건 아실 거라 생각, 급락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전고점 대비 70%에서 80% 정도 회복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지금 정권이 어떻게 해서든 부여잡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 부동산까지 오게 되면 정말 무너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요. 이거를 저는 강제적으로라도 현재 대출, 그리고 LTV 대출 이런 것들 다 풀어주면서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게 그러면 계속 올라가느냐? 저는 올라가긴 쉽지 않은 구조라 생각해요. 결국 지금은 붙잡고 있는 쪽에 가장 가깝다고 봐요. 그러면 그게 언제냐? 선거입니다. 선거까지는 붙잡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진짜 본격적인 하락은 인하 시점에 맞물려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아니, 인하하면 하락하신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기준금리가 미국 금리하고 틀리죠? 이거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가계부채 문제도 있어요. 근데 거의 2% 이상 나는 이 금리가요. 가장 문제가 미국이 나중에 인하하는 시점 되죠.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도 인하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할 거라 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현재 미국 금리가 그냥 가정해서 6%라 할게요. 현재가 우리가 한 4%라 잡고요. 2% 차이 나죠. 미국이 인하하는 시점에서 정말 더디게 갈 겁니다. 역사적으로 더디게 갑니다. 역사적으로 더디게 가는데 0.5%씩 내린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5.5% 되죠. 그러면 한국도 같이 0.5% 내릴까요?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내리느냐? 반대로 우리가 이 기준금리를 안 맞춘 것처럼 우리가 역으로 갈 때는요. 미국이 한국에 내려올 때까지 한국이 기다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에 대한 기준금리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들어가면 부동산이 하락을 하는 시점에서 미국 금리와는 역으로 간다는 얘기가 설계가 나오는 얘기고요. 좀 이거는 더 딥하게 들어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면 아주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인하 기준이 미국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지금 갭이 벌어진 거는요. 나중에 인하 시점에서 우리는 더 부여잡고 기다릴 거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지금 약간 이재명 이분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요. 지금 뭐 검찰 조사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검찰 조사 들어가는 것도 저는 뭐 여러 가지 설계가 있다고 해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끌고 가서 현재 당에 유리하게끔 선거에 유리하게끔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간다라는 입장도 있고요. 아니면 빠르게 그거를 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뭐 검찰이 끌려다닌다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수도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없고요. 근데 한국에서 사실상 자금이 들어와봤자 얼마나 들어오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2017년도 장은 한국이 끌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한국 거래량 무시 못하고요. 한국인이 사실상 해외 바이낸스 바이빗 많이 퍼져 있어요. 결국 이 전체적인 판을 봤을 때 공통인 거는 이 암호화폐라는 시장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수단은 어느 나라든 간에 들어왔다 빠졌다 할 수 있거든요. 결국 그거를 가장 빠르게 치고 빠질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무시 못해요. 2017년도 장 겪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주도권을 갖고 간 거는 한국인들한테 부추김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이제 활활 탈 수 있을 정도의 트리거 역할을 세력들이 넣어줬거든요. 결국 이 트리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자금 현재 한국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게 이러한 이유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여기서 번외로 가자고 하면 이 시장은 지금 사실 굉장히 오래 텀으로 봐야 하는 시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봉이 이 상태인 걸 봤을 때 정고점을 가려고 하면요. 최소한 제가 봤을 때 2025년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 이하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상상외로를 피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먹고 빠지는 장이다. 그러려면 얼마에 사고 얼마에 이런 많은 매매가 아니라 적은 매매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느 정도 진짜 핵심적인 것들은 다 잡아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지 못하고요. 32K는 그냥 과감하게 전략적으로 변경하시고요. 내려오면 얼마? 23,500까지는 보고요. 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선물시장 하는 거 진짜 그냥 해야 한다고. 돈이 돌지 않으니까 선물시장 가는 거고요. 이런 숏에서 지금 단톡방 들어오신 분들 다 해지하면서 반대로 벌고 계시는 것처럼 이번 멤버십 있죠. 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하셔야 돼요. 멤버십에서 제공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지금 리플 긴급 타점 프리핑 나갔죠. 이게 현재가부터 시작해서 매수 얼마에 하고 매도 얼마에 할지까지도 잡아드린 영상이었어요. 근데 뭐 단타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9월에는 이 가격이 오면 사고 이 가격이 오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에 공개됐었던 거 아시죠? 리플, 코인이키. 이제 이거 전체 공개로 가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무지한 게 가장 문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크립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 소송들이 결국 이슈가 되고 호재가 되고 악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다 정리하는데 제가 2주 정도 소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인드라이버에서 멤버십을 하시게 되면 이것만 보더라도 그냥 이슈 다 알게 되니까 뭐 블랙록부터 시작해서 리플 그리고 이번 사태 헝다그룹 이런 것들 다 정리해드리고 있거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분명히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으니까요. 저는 추천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근데 멤버십은 이 코인이키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크립토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하기에는 가장 좋은 채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하시는 건 여러분들 자유시고요. 텔레그램 말씀드린 것처럼 7일 해보고 환불하면 100% 환불이에요. 그러니까 해보고 아니면 취소를 하거나 하면 되니까요. 그럼 마음대로 하시고 뭐 퀄리티가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코인적으로 봤을 때 참고하시고요. 아직까지 채널이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남아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 좀 장 흐름 계속 보시면서 텔레그램 그리고 멤버십 통해서 그리고 지금 장이 이런 만큼 좀 자주 촬영하겠습니다.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테니까 일단 계속적으로 장 지켜보면서 대응해보자고요. 가장 미련한 게 희망 회로인 것 같습니다. 너무 오른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물려있고 물리게 되면 얼마나 많이 물릴 수 있는지까지 손익비적인 계산을 해보시면서 투자를 해야 내 시대를 지키는 게 먼저 우선입니다. 버는 건 지킨 다음에 하는 거니까요. 천천히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미 있는 자리바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도 장이 변화를 줄 거라는 게 어느 정도 예상은 적중한 것 같고 비록 32K 이상을 한 번 더 갈 줄 알았는데 그건 가지 못한 거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만약 이게 하방으로 가는 거라면 우리에게는 그렇게도 기다렸던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